예, 뭐 금요일 불안하죠. 아침에 이제 상승도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수는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코스피는 10포인트 밀렸고요. 코스닥은 뭐 조금 전에 3% 넘게 시간대별 흐름도 이렇게 나오나요? 네, 3% 넘게 밀렸다. 결국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거고요. 다만 이제 밀리면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받치려는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낙폭을 조금 줄여오지만 예, 불안하긴 합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전략 포인트 보고요. 전략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ISX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이 뭐 여전히 오늘도 녹록지 않습니다. 터닝 포인트 첫 번째 내용 보여주십시오. 그러게요. 뭐 이제 계엄 정국이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역시나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고 내일 관련된 또 이제 국회 일정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까? 당장은 뭐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의 흐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탄핵보다는 그래도 냉정하게 저희가 또 이 각종 나올 수 있는 지표들도 확인해보고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뭐 2,390 코스피가 쓰리바닥까지 일단은 찍어가는 모습은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코스피보다 좀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인데 뭐 그동안에 좀 그래도 지지력을 보여줬던 뭐 2차 전지는 오늘 반등을 보였지만은 바이오주들이 사실상 이제 펀더멘탈이 좀 부진한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낙폭이 좀 과대되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지표를 제가 아까 확인하자고 말씀드린 거는 비농업 고용 지표 이제 20만에서 한 15만 정도 사이만 나와준다고 하면 네, 미국이요? 사실 미국 고용 지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코스피를 조금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환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되지 않고 있고 환율이 너무 오르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중간재 수입하는 한국의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크게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12월 2일 날 1,396원을 찍고 계속해서 1,400원대 초반에서 지금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징한 펀드 뭐 10조 원 조성인데 이것은 뭐 쏘냐 안 쏘냐의 개념보다는 증시 안정감을 주기에는 충분했지만 지금 2차 뭐 계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해답은 하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그 재구성에 있어서는 저변동성 최근에 이제 통신주, 뭐 KTNG 지금 보면은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크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가령 팀에 우리 공격수만 11명 있다고 해서 그 경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포지션과 전술이 지금은 중요할 때다. 그렇게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네. 심리가 안 좋고 변동성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이런 데 제일 아쉬운 게 그런 변동성 때문에 사실 주식을 이제 팔고 나서 소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털리고 나서 주가 올라가면 사실 또 이게 황당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오늘 다음 주를 보면서 차영주 소장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뭐 상당히 지금 전국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이 시장의 내부적인 요소냐 외부적인 요소냐라고 보면 지금 이제 정치 일정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이제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여기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가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미는 저는 여기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2,430 지금 선에 있었다가 11시 50분에 2,400을 잠깐 깼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국면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당 그 대표가 일단 지금 현재 탄핵 국면에 있어서 이것을 종결 지어야 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섰다라는 것은 분봉으로 보면 V자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가 정책인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밤사이 일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한 1.5% 빠졌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오후 들어서 낙폭을 끼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여당이 일단 극단적인 상황은 막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정부 여당의 입김이 일단은 지금 현재 현 정부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했다가 급반등하는 모습이죠. 박사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요지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외부적인 변수로 나타났던 증시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바로 V자 반등 나왔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IMF 때도 그런 경우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면 일단 뭐 물론 이제 내일 결정이 나야 되겠죠. 내일 오후에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월요일 날 갭으로 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요일 날 갭 하락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그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최악의 국면에 지수는 오늘 2,400이 깨진 것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좀 그렇게 희망을 좀 갖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죠? 불확실성을요. 네, 그런 걸 머금고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략들 섹터에 대한 스터디, 공부,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표현이 좋네요. 잠잠하고 하이닉스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늘은 또 3.7% 밀립니다. 그나마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반등을 오는 것 같더니만 어제 또 미국의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약했고요. 지금 자막 나오는 건 TSMC가 엔비디아하고 AI 반도체 생산을 협상 중이다. 지금 생산 원래 하고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차세대 블랙웰 뭐 생산할 거 이런 얘기네요. 자막 자체는요. 그러면 결국 K 반도체는 사실 또 긍정적인 얘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반도체 이야기 김성훈 대표님. 예,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뭐 블랙웰은 다 대만에서 생산을 했다가 예. 뭐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네.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SK하이닉스보다는 변동성이 작지만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 이틀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반등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밀리는 경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외부 변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시가총액에 대한 흐름 때문에 외부 변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중국의 거센 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전략으로 봐야 되고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뭐 사실 가격적인 전략으로 이쪽으로 베팅을 하는 경우도 좋겠지만 저는 일단 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볼 거면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는 사실 지금 하이닉스의 지휘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카카오는 삼성전자의 지휘권으로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의 이 수급적인 변화는 우리도 이런 쪽으로는 지금 변화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전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를 반추해보면 차영주 소장님은 그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언뜻 기억도 나요. 반도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예, 근데 시장이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이성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자사주 매입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그런 변동성은 뭐냐라고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TSMC와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문제였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심적인 불안감을 주는 거죠. 이 심적인 불안감을 주는 건데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는 아예 뭔가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오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 전에 이제 HBM을 주력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면 오늘 하이닉스만큼 빠졌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죠.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만약에 이 배팅도 저는 좀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주말에 있었던 정치 일정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여야가 누가 정권을 잡느냐라는 것도 불확실성이지만 일단 현재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오늘 삼성전자 배팅할 만 하겠죠. 최악의 구면 그래 5만 원 깨진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 저는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닉스는 우리가 항상 나왔듯이 엔비디아가 이제 다른 데랑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빠졌던 부분들 여기에 이제 특징들을 보면 오늘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누가 사자가 없기 때문에 푹 빠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뉴스가 과연 하이닉스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오늘 볼 수 있겠죠. 일단 차트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약간의 지수에 대한 배팅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불안한 가운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매수가 안 들어오면서 좀 밀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만약에 시나리오를 좀 여러 가지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면 둘 다 다음 주에는 저는 좀 단기 상승 구간에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뭐 반도체가 반도체 악재로만 사실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영향을 더 크게 받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향 가운데서 그 폭이 얼마 정도고 사실은 또 이게 시장이
급격하게 해소가 됐을 때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반도체 전략 주셨고요. 네, 다음 포인트는요. 정부 정책 리스크가 덜한 트럼프 수혜주를 보자. 조선주 조정은 기회인가? 네, 자막에 이런 것도 있네요. 조선주 우상향 사이클 맞다? 네, 차영주 소장님. 네, 그렇죠. 뭐 사이클 자체는 사실은 추세는 아직 조선주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조금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다르세요? 일단 예. 지금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중에 첫 번째 방산주가 조정을 받았고 그렇죠. 예. 그 사이 조선주 조정을 안 받았지만 조선주가 조정 모양이 방산 나왔거든요. 바이오 이런 게 조정 받았죠. 네,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도 그렇고 조선주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차트가 보면 이미 조선주들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치적 일정이 나오기 전부터 조선주는 꺾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익 난 거 팔고 보자라는 저는 심정이었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방산주가 흔들리고 나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도체로도 이익 못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불확실하게 된다라면 뭔가 내가 이익을 챙겨야지라고 하면 조선주가 대표적이다라는 부분들로 말씀 좀 드렸죠. 물론 트럼프 이제 취임 이후에 우리가 보면 조선주를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조선 사업이 이제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손을 내뻗을 것이다라는 것들 여기에 지금 MRO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말레 눈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한주해 보십시오. 뭐냐면 원래 북유럽이 전통적인 해운 강국이었죠. 노르웨이 시절에 바이킹족부터. 거기에 있던 조선소에 있는 거대한 크레인을 한국이 갖고 오면서 1달러에 갖고 왔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다 해서 말레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업은 이미 더 이상 그 서방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국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여기서 붕을 일으키겠다고 새롭게 미국과 우리가 협업을 하겠다? 글쎄 저는 이미 고착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 MRO에 대한 플러스 알파는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그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별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선주를 정책주로 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타당한 걸 찾기 어렵다라고 보면 일단 하지만 그럼 조선주가 나쁘냐?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자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조선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들이 자신들이 굉장히 그 웃음을 참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배들은 다 고가 수주한 배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책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실적주로 본다라면 지금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생겼다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정책주로도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편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가는 전략. 그 대신 정책주가 아니라면 하나오션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모멘트보다는 펀더멘털 실적의 모멘텀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접근 괜찮다. 나쁘지 분할 않다. 매수 관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입니다.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뭐 조선주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추세 얘기를 조금 부정적이라기보다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돼서요. 조선주 얘기는 차 소장님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가 상당히 고민이 있죠. 이런 사실은 뭐 비상계엄 이러면서 뭐 정책주가 뭐 원전이라든지 받았는데 금융주가 뭐 잘 가던 금융주가 뭐 하루에 5%씩 그죠? 한 연이틀 빠진 거잖아요. 오늘은 좀 반등이 오는데 금융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대표님? 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투자자 이 편에서 본다면은 담으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주를 원체 과거에는 무거웠던 종목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배당 메리트는 있지만은 일단 수익률 면으로는 굉장히 그동안에 부진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틀립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본다면 거의 2배 이상이 상승을 했었고 근데 조정받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이 비상계엄 쇼크에 따라서 이탈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밸류업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뭐 60에서 거의 한 70% 많게는 그래서 K금융 같은 경우에 요 며칠 새 급락했을 때 그러면 12월 20일 날 밸류업 지수 편입이 혹시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까지도 나오면서 과대 낙폭을 보여줬는데 저는 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찾을 주식은 그래도 금융주 쪽을 먼저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배당 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서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기 주주총회 이후죠. 뭐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의 점차 관심이 배당주로
또 최근 들어서 확대되기 때문에 금융주 쪽을 뭐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담으실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시각도. 전전일에 5% 빠진 걸 어제도 저는 그 정도 빠졌는데 KB가 어제 10% 빠졌네요. 그죠? 네.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반등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오늘 1% 좀 반등은? 네. 뭐 지금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를 했던 예. 종목들의 포지션이라 뭐 외국인들이 복귀하는 순간에 다시 반등을 네. 줄 수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은행주들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신규로 편입할 때 은행주를 사야 되냐라는 질문에 예.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밸류업 지수, 밸류업 ETF를 살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이 ETF 가격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일정 외에도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또 연말에 또 배당하는 기업들도 아직까지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밸류업 지수 ETF에 대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ETF에 대한 종목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코멘트 같이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다른 의견이나 첨언할 게 있으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슈 4가지 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뭐 종목을 뭐 이거 삽시다 갑시다 선뜻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터디하고 또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김성훈 대표님 어떤 종목 좀 주목할까요? 네, 방금 또 ETF 은행주 쪽은 ETF 말씀하셨는데 네. 또 개별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은행주 쪽으로. 네. 예. 카카오뱅크를 갖고 왔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네. 실적은 사실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또 3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이제 13%나 증가를 했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큽니다.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또 영향력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카카오뱅크가 얼마 전에요. 지금 24일 날이죠. 지난달 재고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간담회를 열었는데 주주환원율 50%까지 확대하겠다. 뭐 고수익성 PBR 한 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확대를 통한 총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해서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지금 감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고객 3천만 명에서 지금은 외형 성장에 따른 실적 마진율이 증가될 수 있는 이 어느 정도의 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최근에 분위기도 카카오 그룹주들을 통해서도 저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을 계기로 해서 카카오뱅크를 좀 유심히 보자. 뭐 카카오 그룹주들 저는 다 바닥권에서 턴하는 계기가 이번 기회가 좀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내피셜이네요. 네, 네. 카카오 그래서, 네, 가격은요? 목표가는 일단 좀 러프하게 3만 원, 네. 손절가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근데 이제 은행주도 사실은 팔 때가 아니라 관심이 있다고 하면 공통 분모인 카카오뱅크. 네, 좋은 내피셜입니다. 차영수 소장님은 15일 날 카카오를 미리 상권이 굉장히 지나고 보니 거의 완전히 저점이었는데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카카오를 매수하자고 하긴 어려우실 테니까 전략과 종목, 새로운 종목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네. 단 한 가지 이 전략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에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그게 이제 결과를 향해서 가는 변동성의 확대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 모아가는 전략이 항상 과거로 봤을 때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럴 때는 대형주 잡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보시던 조선을 보시던 자동차를 보시던 방산을 보시던 단기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길게 가는 것은 이제 서로 눈높이가 다 다르겠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전국이 안정되고 뭐 그렇게 되는 시점이 온다라면 어떠한 대형주든지 여기서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반등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V자 반등을 노리시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의 대표주들이 주로 그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중소형주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폭보다 잘하면 한 하루 이틀 사이에 10%짜리들이 그렇죠. 대형주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의 대형주, 그다음에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 삼성전자까지도 뭐 한 5%, 삼성전자 한 5%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힘든 금요일입니다만 오늘도 또 차분하게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